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꽃보다 취업 강원 대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롯데마트 슈퍼 인턴 체험 공고 가지고 왔습니다. 이번 2024년 상반기 굉장히 역대급 어려운 취업난이 맞습니다. 굉장히 힘들으셨을 거고, 그 원인이 뭐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는 제가 위에 영상에 띄워놨으니까 꼭 한번 보셔서 대응 전략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제 상반기가 힘들었다고 지쳐있기보다는 틈새 시장, 지금 이런 시즌을 꼭 노려서 원서를 내시는 게 중요해요. 지금 간간히 신입 채용도 뜨고 있고 채용형 인턴도 많이 뜨고 있거든요. 절대 놓치지 말고 하나하나 다 지원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틈새 시장이다. 지금 공고도 많이 없지만 취준생도 많이 줄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진짜 잘 써서 보면서 상담받고 싶으신 분들은 찾아오세요. 제가 상담받으면서 여러분들 직무 설정, 그리고 다소수 상태평가, 스펙평가 다 해드릴 테니까 꼭 찾아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가 저한테 큰 힘이 되니까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자, 롯데마트 이제 어떤 곳인가? 롯데마트는 이제 롯데쇼핑, 롯데마트 사업본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할인점이고요. 자, 강변점이 1998년 오픈한 1호점이다. 본점은 롯데월드타워 건너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베트남으로 진출해서 해외 시장을 확장해가고 있습니다. 제 직무를 보면은 이번에 영업관리 직무로 뽑고 있어요. 전국 점포에서 이제 연고지를 고려해서 배치하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채용일 것이다. 그래서 이제 꼭 넣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렇게 마트, 이런 영업관리 이런 직무는 진짜 A 그레이드인지 J 그레이드인지 정확히 확인을 해서 지원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롯데는 원래 채용을 JA 그레이드와 A 그레이드로 나눠서 해요. A 그레이드는 4년제 학사 기준으로 채용을 하는 거고 JA는 그렇지 않은 전형인데 사실상 막상 JA 가봐도 다 4년제 학생분들이 가득 채워져 있는 걸로 알고 있고 8월에서 9월에 인턴 실습을 하고 10월에 입사 가능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사전과제가 있어요. 사전과제를 미리 해야 되는데 사전과제가 본인만의 강점을 활용한 롯데마트 롯데슈퍼 활성화 계획을 작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방향에 맞게끔 다양한 포인트를 작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뭐 내가 데이터적인 강점이 있다면 고객 분석과 이제 다양한 어떤 상권 분석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진행을 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런 쪽이 제일 무난하겠죠. 그래서 각자의 강점에 맞게끔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원 기한은 7월 11일까지입니다. 변동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기는 하고요. 제가 장소서는 5가지 항목인데 각각 글자 수 제한이 있어요. 첫 번째 항목은 지원 동기. 롯데마트에 지원하게 된 동기를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항목이에요. 원래 지원 동기라는 거는 이제 왜 해당 기업인지 왜 해당 직무인지를 나누어 작성해야 되는데 근본 항목에는 롯데마트에 지원한 동기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전체적인 항목 구성과 글자 수를 고려해 보았을 때 직무 지원 동기도 함께 작성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자, 지원 동기를 어떻게 작성하는지는 제가 위에 이제 링크 영상 드릴 테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기업 지원 동기는 지원자로서 프라이드를 가질 만한 내용, 내가 이 회사에 가고 싶어하는 진정성을 풀어내면 돼요. 아무래도 성장, 비전 이런 것들에 초점 맞추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직무 지원 동기의 경우에는 직무에 대한 여러분들의 관심도를 경험에 기반해서 작성하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성장 과정인데 성장 과정은 살면서 가치관에 영향을 주었던 사건 하나를 선정해서 관련 경험을 스토리텔링 하면 돼요. 소재 선정에 있어서 유일하게 20대 이전의 이야기도 허용되는 항목인데 근데 이제 성장 과정이라는 어폐에 맞아야 돼요. 너무 최근의 이야기를 써버리면은 사실상 이게 가치관이라는 말에 안 맞는 범위의 얘기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또 너무 어릴 때 얘기를 쓰면은 다 적고 나서 보면 좀 되게 유치해요. 그래서 적당히 이 어폐에 맞는 범위에서 선정해서 풀어내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런 항목들은 스토리를 명확하게 적어야 돼요. 그래서 경험을 나열하거나 이제 보고서 같은 느낌, 프로젝트 보고서 같은 느낌으로 적으면 절대 안 되고요. 여러분들이 경험을 명확하게 작성하되 그 안에 스토리를 넣어서 흡입력 있게 풀어내는 게 정말 중요한데 스토리텔링의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상황을 제시해야 돼요. 상황을 두 가지로 제시하고 그다음에 문제점. 어떤 스토리가 탄탄하게 임팩트 있게 명확하게 풀어지려면은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돼요. 아무 문제도 없는데 내가 뭘 하고 다니면은 사실상 그거는 섀도우 복싱이죠. 그러니까 뒷부분에 나의 수행 역할을 구체적으로 풀어내봐야 아무 문제 없이 했기 때문에 이 글이 임팩트 있게 도움닫기가 안 된다. 그래서 문제점을 명확하게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해당 문제를 겪으면서 얻게 된 역량인데 여기는 이제 가치관을 적는 게 좋겠죠. 이러한 순으로 풀어내면 돼요. 또 주의할 점이 성장 과정이나 살면서 힘들었던 경험 이런 거는 구체적인 솔루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가치관, 열정의 결에 맞춰서 작성하시는 게 중요하니까 꼭 그렇게 만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세 번째, 기억에 남는 사회활동을 기술하는 항목인데 이거는 그냥 사회활동을 아무거나 작성하는 게 아니라 본인의 역량을 어필할 수 있을 만한 경험을 선정해서 관련 경험을 스토리텔링하면 됩니다. 원래 이거를 사회활동을 내가 직접적으로 어떤 경험이 있는 직무 경험 같은 걸 풀어내면 좋은데 다음 항목에 이제 직무 경험이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는 스토리텔링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예를 들어서 특정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면은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이 주가 되는 그런 보고서가 아니라 그 안에 어필하고 싶은 역량 하나를 선정해서 스토리텔링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직무 수행에 필요한 역량이 뭐가 있을까요? 커뮤니케이션 역량, 추진력,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런 것들을 스토리를 입혀서 풀어내면서 어필하면 좋습니다. 자, 다음 항목. 직무 경험인데 이거는 지원 직무와 관련된 직접적인 경험을 기술하는 항목입니다. 자, 과연 직접적인 경험이 뭐가 있을까요? 당연히 인턴이나 중고시급 같은 직무 경험이 있으면 그걸 풀어내는 게 제일 좋죠. 그런 게 없다고 해도 대외활동, 관련된 프로젝트 경험 이런 것들을 컴팩트하게 풀어내면서 교육활동도 마찬가지죠. 내가 해당 경험으로부터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라고 마무리하면은 좋습니다. 자, 마지막 항목 입사업 포부. 입사업 포부를 추상적으로 작성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입사업 포부는 구체적인 워딩으로 직무에 대한 관심도와 전문성을 명확하게 풀어내야 돼요. 하고 싶은 말이 되어 있는데 하고 싶은 말은 사실은 약간 곁다리 같은 느낌이고 결국 입사업 포부를 풀어내면은 그 안에 하고 싶은 말도 다 들어가는 거죠. 내 포부가 하고 싶은 말이잖아. 자, 입사 포부는 직무 중심의 커리어 플랜을 구체적이고 단계적으로 작성을 하면 좋습니다. 내가 입사 후에 이런 업무 수행을 통해서 전문성을 쌓아서 이런 업무까지 해보고 싶다. 이렇게 커리어 플랜을 명확하게 단계적으로 작성하면 좋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롯데마트 슈퍼 이제 채용 공고 같이 봤는데 여러분들이 진짜 잘 쓴 자소서를 보면서 상담받고 싶으신 분들 찾아오세요. 여러분들 직무 설정, 방향성 설정, 취업 전략 설정, 그리고 지금 내 자소서가 얼마나 형편없는지, 내 스펙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 평가받고 싶으신 분들은 찾아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과 얼굴을 맞대고 상담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저는 오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